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유형이 있나요? 지금 2월달이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좀 겨울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2월달에 막 나와요. 윤홍균 교수님과의 사랑 이야기 마지막 편은요, 사랑의 힘, 사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사랑을 챙기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에 사랑이 있다. 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 어쨌든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해서 뭔가 좋은 게 있어야지 그걸 하거든요.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돈 벌고 싶으니까 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돈 잘 못 벌어요.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부모님 정말 세계 여행 일주 한번 보내드리는 게 내 꿈이다. 그래, 그러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근데 2천만 원은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돈 모으거든요.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싶거든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때려치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회사를 많이 다니셨던 이유가 자식들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공부도 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막 회사에서 뭔가 저 주 6일, 주 7일 일하고 사장님이랑 등산 가고 했던 게 그때 시대에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주 5일만 일하고 사장님 싫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행에 따라서 우리 할머니는 밥 먹이는 게 사랑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근면 성실한 게 사랑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감정이 중요해졌으니까 공감해주는 게 사랑인 게 됐으니까 계속 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랑의 트렌드는 공감해주기다. 네.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마음을 몰라줄 때 서러워한다. 공황장애,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 등 근래 익숙한 병들은 대개 감정과 관련된 병이다. 감정의 시대인 지금은 공감이 밥보다 중요하다. 옛날에는 나한테 밥 먹여주는 사람이 최고고 그래서 우리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공감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다. 그렇죠. 20, 30대가 하는 고생과 40, 50대가 하는 고생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40, 50대만 하더라도 뭐 X세대 내지는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없었다. 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너무 괴로웠다. 이게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어르신들은. 근데 젊은 분들은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뭘 못 받았는지 물어보면 나 되게 힘들었는데, 나 되게 불안했는데 얘기를 안 들어주고 공감을 안 해줬다. 그게 난 너무 상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분들한테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친숙하고 필수 용어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오래된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은 당연히 뭐 누가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면은 그랬구나 해주세요, 그랬구나 해주세요. 이게 상식이 됐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 오은영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오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태어나신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공감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구나 알지만 부모님 세대는 본인들도 공감을 받아본 적도 없고 줘본 적도 없고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MZ세대 20, 30대 분들이 제일 받고 싶은 사랑은 공감인 거고.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예전 기준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캐릭터였는데 엄청난 부자가 된다든지 엄청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아닌데 제가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성공을 하게끔 힘을 만들었을까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던 게 그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어린 시절에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것과 별개로 진료를 많이 보시니까 사랑을 듬뿍 받아봤던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나중에 잘 된다든지 그런 상관관계가 실제로 있었나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안전지대라고 이제 부르죠. 뭐든지 성공을 하려고 가다 보면은 지칠 때가 오는데 그때 내 마음을 힐링시켜줄 좋은 기억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10살 때 어디 놀러가서 할머니가 막 챙겨주고 어머니가 챙겨줬던 기억이 막 있으면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나를 힐링시켜줄 수도 있지만 다시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날은 있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때처럼 행복한 순간으로 갈 수 있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안전지대가 없거나 없는 사람들 그냥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기가 왔을 때 본인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극복한다고 한들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해피엔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다가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투자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저도 그 구절을 읽고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굉장히 더 많이 사랑해줘야만 그렇죠. 하겠구나. 근데 이게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부모한테 버림받고 자랐거나 부모가 상처가 되거나 물론 많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안전지대가 없는 건가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토요일 오후 4시에 모여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우리 자식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좀 줬으면 해가지고 몇만 분의 구독자분들 중에 또 몇 분들만 보시겠죠. 네네네. 하지만 그분들 중에 지금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있었지만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간의 수공업도 아니고 안전지대를 집에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좋은 부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안전지대가 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부모님이 주는 게 안전지대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케어를 주는 사람이 주는 게 안전지대니까 꼭 부모님한테만 받아야 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문득 생각나는 실존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읽다 보니까 어릴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님과 부모님한테 온전한 사랑을 받지는 못하셨더라고요. 그렇지. 되게 놀랐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아버지랑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책을 엄청 팠다는 거예요. 책 속에 내가 배우고 싶은 스승도 있었고 내 부모도 있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네. 책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지만 네네.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라고 해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채워줄 수는 없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영향력을 자기가 흡수를 한 거죠. 반대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때도 네. 환경이 불우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사랑을 못 줄 것이다.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겠네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하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랑 사귀고 결혼하는데 야 쟤네는 조건상으로 사랑을 못 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공감이 1단계니까 공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공감을 많이 받아서 감정적인 치유가 어느 정도 됐다면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찔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굳이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지상파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은 끊고 나가시면 되는데 굳이 악플을 달거나 굳이 안 해도 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요? 일단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나쁜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마치 제가 그분들을 이해해라. 그럴 수도 있다. 편을 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남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내 자존감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있대요. 맞아요. 자존감을 높이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긴 싫고 일단 남의 자존감을 좀 깎아내리면은 내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됐냐?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경험을 해봤으면 굳이 악플을 달면서까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필요는 없는데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막 행복하고 막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면 여행 계획 짜고 그렇죠. 자기 삶에 최선 힐링 영상 보고 그러면서 행복해하면 되는데 굳이 남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악플을 달 이유가 없거든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보고 견딜 수 없는 질투가 나거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 옆에 의사분이 너무 잘 돼. 30층짜리 막 건물을 짓고 그러면 화날 수 있어. 난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뭔가 그건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컴플렉스가 있거나 불편한 거죠. 내가 행복한 상황인데 친구가 막 30억짜리 건물을 올리고 있어. 내가 행복한 상황이라면 우와 좋겠다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인간인 이상 어쨌든 기본적인 질투는 있지만 악플을 달 정도로 한다면 뭔가 상당히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랑 수업을 일단 읽으셔야겠네요. 그 사랑 수업에다가도 악플 달겠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요거 하나만 해도 사실 한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간단하게 네, 여쭤볼게요. 이 모든 노력을 했지만 네. 우리는 살면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아, 예. 연애를 하다가도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보내드려야 할 때가 있고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이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아프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좀 덜 아프게 이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랑을 못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별이 너무 두려워서 그게 감당이 안 될까봐 이별하시면서 결심을 한 거죠.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리라.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사랑부터 내가 삭을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결국 사랑 수업이라는 책에는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게 되죠. 사랑 수업이지만 이별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해놔야 사랑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별을 한다면 할 수 있다면 미리 좀 공론화를 좀 시켜놓을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이별의 신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될 것 같아. 내 마음속으로 이미 헤어지기로 했어. 헤어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공고를 좀 내야 된다.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그렇죠. 시간을 우리가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사귄 지가 얼마나 됐지?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정리해고 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 오신 지가 30년 됐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듯이 언제를 좀 주면서 철렁 내려앉겠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귄 지가 벌써 3년이 됐네. 언제를 미리 좀 줘서 헤어지는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헤어질 때 모든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헤어져야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답답해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정 원인을 얘기를 해준다면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궁금증이 좀 풀려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순화해서 덕담. 네, 마음 안 다치게 덕담. 마음 안 다치게 일단 고마운 얘기부터 많이 해야죠. 좋은 얘기. 너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점을 얻었고 난 정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내 인생에서 인연이 닿았던 사람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소중한 생각을 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덕담을 해주면서 보내는 게 그나마 후유증이 이제 적다는 거죠. 헤어지면서 난 너가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부셔버릴 거야. 그렇죠.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네, 그게 왜냐하면 나쁜 기억은 오래 가요. 그래도 내가 매끄럽게 내 일상으로 잘 돌아가고 싶다면 덕담을 하면서 보내주는 거고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순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만날 것이냐, 네, 어떻게 맞아요. 헤어질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이게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 속 얘기도 하고 정말 끈끈한 친구가 있는데 네. 더 나이가 들다 보면요. 삶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친했던 친구와 연락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나랑은 절대로 안 맞아.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친해져 있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어릴 때는 쟤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 쟤는 나랑 단짝인데 딴 친구가 너네 막 속상하고 그렇죠. 화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모든 인간관계에는 사계절이 있구나. 쟤랑 지금 겨울이구나. 이제는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헤어지는 순간이 있구나. 그렇죠. 또 나중에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쨌든 멀어지니까 속상하기는 한데 속상하죠. 예. 그걸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따로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빈둥님들 어떠셨나요? 정말 3편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완전 정복, 완전 독파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항상 사랑 얘기가 나오면 네. 막 열정을 쏟게 돼요. 그리고 사랑 얘기가 끝날 때 뭔가 아쉬워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버벅버벅 하다가 열정을 쏟는데
어쨌든 이별이 다가오고 이때는 좀 뭔가 또 허전해. 그렇다고 다시 오프닝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 사실 뭐든지 발동이 걸릴만 하면 끝나는 느낌이야. 그쵸. 항상 사람 인터뷰하면 꼭 이래. 이게 헛헛한 마음이지만 어쨌든 다들 건강하시길 다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인생이 힘드신 분들 결국 사랑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건데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